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격 상승을 노립니다. 사고팔고 해서 수익을 받는 거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배당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매달, 매분기마다. 이 배당금만으로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 배당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의 A부터 Z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고, 배당금세는 얼마나 드는지,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까지. 주식을 분석할 때 쓰는 지표들이 있어요. PER는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연간 이익으로 나눈 거거든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는 거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배당 투자자들이 봐야 할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에요. 연간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죠.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인데 연간 배당금이 3,000원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3%입니다. 주가가 10만원인데 연간 배당금이 5,000원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5%예요.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는 뜻이죠. 한국 주식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2-3%인데 좋은 배당주는 3에서 5%. 정말 좋은 배당주는 5에서 7%까지 나갑니다. 미국 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 정도? 한국 배당주가 더 많이 나눠주는 거죠. 그럼 배당금이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첫째는 성숙 산업의 기업들이에요.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산업은 성장성이 낮지만 수익성이 안정적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높은 이익 마진을 가진 회사들. 의약품, 소비재. 이런 회사들은 팔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세 번째는 경기 방어 기업들. 사람들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사야 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들. 예를 들어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생필품 회사 존슨앤드존슨. 네 번째는 배당금 지급을 회사의 공식 정책으로 삼은 회사들. 우리는 매년 배당금을 올려줍니다 라고 공약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배당귀족주, 배당킹주라고 불립니다. 배당귀족주는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린 회사, 배당킹주는 50년 이상 올린 회사,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필립 모리스 같은 미국 회사들이 배당킹주예요.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14% 플러스 지방세 1.4%, 총 15.4%. 1,000만원 배당금을 받으면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846만원을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배당 수익률 계산할 때 이 세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대 수익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배당 수익률 5%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간 배당금은 250만 원이에요. 세금 없으면 월 약 21만 원씩 받는 거네요. 하지만 세금을 내면 월 약 18만 원, 3만 원이 줄어들어요. 월 3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세금 전 약 355만 원을 벌어야 해요. 그럼 필요한 자산이 얼마냐는 거죠. 배당 수익률 5%라고 하면 자산 7억 1천만 원이 필요해요. 배당 수익률 4%면 8억 8,750만 원의 세금 때문에 자산이 훨씬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배당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당금까지 포함되니까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소득자의 경우 배당금세가 15.4%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배당 투자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고배당 전략. 지금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5에서 7% 배당률인 주식들. 예를 들어 한국금융주나 에너지주들이 여기 해당해요. 장점은 지금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 단점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 배당금만 받으면서 주가는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속 가능한 배당금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지금 3% 정도로 낮지만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올려주는 회사들. 이게 배당 성장주예요. 미국의 배당 귀족주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P&G의들은 지금 배당률이 3%인데 10년 후엔 6%가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보유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 보유하면 배당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떤 게 낫냐? 둘 다 섞는 게 최고예요. 지금 현금이 필요하면 고배당주 30에서 40%, 장기 성장을 노리면 배당 성장주 60에서 70% 정도? 미국 배당주와 한국 배당주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배당 기준이 달라요. 미국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줘요. 보통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눠줍니다. 한국은 대부분 연 1회, 보통 3월에 줘요. 그래서 미국은 월 배당 느낌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은 1년에 한 번 다 받는 거죠. 다음은 배당률 차이예요. 미국 S&P 500 평균 배당률은 1.5에서 2%. 미국 배당 관련 ETF, VAM, SCHD 같은 건 2.5에서 3%. 한국은 평균 3%인데 고배당 ETF, KODAV, KODX 200TR는 4에서 6%까지 나갑니다. 한국 배당주가 더 많이 내준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배당보다 주식 자사 매입, 바이백을 선호해요.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환율이에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달러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원화로 바꾸면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 수익이 줄어들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수익이 늘어나요. 네 번째는 배당금 안정성. 미국 배당 귀족주들은 50년 이상 배당을 올려온 역사가 있어요. 한국은 그 정도 역사가 없지만 근래 배당 문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개별 주식에만 투자하면 한 회사가 배당금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거든요. 개별 주식 집중은 위험해요. 그래서 ETF를 추천합니다. ETF는 여러 주식이 섞여 있으니까요. 한국 배당 ETF의 예를 들어봅시다. KODIV는 한국 배당주 ETF예요. 40개 정도의 고배당주가 들어가 있고 배당률은 약 5-6%. 다른 하나는 KODX 200TR인데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면서 배당률은 4-5% 정도? 미국 배당 ETF를 보면 VAM은 배당률 약 2.7%, SCHD는 약 3.5%. SCHD는 배당 성장주 중심이라 배당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분산 포트폴리오 예시, 한국 배당 ETF, KODIV 60% 플러스 미국 배당 ETF, SCHD 40%. 이렇게 하면 평균 배당률은 약 4.8% 정도가 나와요. 5억 원으로 투자하면 월 배당금 약 200만 원 세금을 빼면 월 169만 원 정도? 더 높은 배당금을 원하면 고배당주 개별 주식 20에서 30%를 섞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매달 배당금 받기. 연에 한 번만 받으면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 매달 조금씩 받으면 안정적이에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배당주를 섞는 거예요. 미국은 분기별 배당이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에 A 회사, 2월에 B 회사, 3월에 C 회사. 이렇게 배당 지급월이 다른 주식들을 분산해서 구매하면 매달 어딘가에서 배당금을 받게 돼요. 구체적인 예, 투자금 2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산해 봅시다. 한국 배당주 5개, 회사별 2천만 원씩, 플러스 미국 배당주 12개, 월마다 3개씩, 회사당 1,700만 원. 미국 배당주는 배당 지급월이 정해져 있으니까 1월 지급 4개, 2월 지급 4개, 3월 지급 4개 이렇게 배분하면 매달 배당금을 받게 돼요. 한국 배당주는 3월에 한 번 받고 미국 배당주는 매달 받으니까 3월은 배당금이 많고 달은 적겠지만 적어도 매달 뭔가는 받는 거네요.
물론 이렇게 개별 주식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ETF에 투자하되 배당 지급월이 다른 여러 ETF를 섞는 방법도 있어요. 배당금을 받으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재투자.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리 효과가 생겨요. 배당금이 다시 배당금을 만드는 거죠. 계산해봅시다. 5억 원을 배당률 5%인 주식에 투자했어요. 연간 배당금은 250만 원, 매년 이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요. 그럼 2년 차에는 자산이 5억 2,500만 원이 되고 배당금도 262.5만 원이 되는 거죠. 10년 후에는 약 8억 1,500만 원, 배당금도 연 407만 원, 20년 후에는 약 13억 2,800만 원 연, 배당금 664만 원, 30년 후엔 약 21억 8천만 원 연, 배당금 1,090만 원, 재투자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인출. 받은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월 200만 원 배당금 받아서 월급처럼 쓴다는 식의 경우 자산은 안 늘어나지만 현재 생활비가 보전돼요. 뭐가 낫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나이가 적으면 재투자, 은퇴 후면 인출, 아니면 절반은 재투자, 절반은 인출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배당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배당률이 갑자기 올라간 주식을 봤어요. 오, 배당률 10%다 대박,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배당률은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주가 10만원에 배당금 3,000원이면 배당률 3%. 근데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졌는데 배당금은 여전히 3,000원이면 배당률이 6%가 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배당금을 깎을 가능성도 높아요. 높은 배당률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함정은 배당금을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때 배당을 많이 했던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기업. 유가가 높을 때 배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배당금도 떨어져요. 혹은 끊어버려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많은 항공사와 호텔 회사들이 배당금을 깎거나 없앴어요. 그래서 배당 기록이 중요해요. 가능하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회사, 배당 귀족주를 선택하세요. 배당주를 비교할 때 배당률만 보면 안 돼요. 배당금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도 봐야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주식, 배당률 5%, 작년 배당 증가율 0%. B 주식, 배당률 3%, 작년 배당 증가율 10%.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단기로는 A가 좋아요. 지금 현금이 더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10년 뒤를 봐봅시다. A는 배당금이 그대로 5%, B는 배당금이 계속 올라서 8% 정도가 될 수 있어요. 20년 뒤에는 B가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겠죠. 이게 배당 성장주의 매력입니다. 실제 사례를 봐봅시다. 코카콜라는 1963년부터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50년 이상 올려온 거죠. 그 결과 1963년에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자는 배당금만으로 2023년에 연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어요. 원금은 안 건드렸는데 말이에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배당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타이밍 마켓비츠 타이밍 더 마켓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실제로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봐봅시다. 첫 번째 사례, 5억 원 자산, 배당률 4%, 월 배당 약 167만 원, 세금 후. 부족하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이드 인컴이 있어요. 블로그, 프리랜서. 배당금 167만 원 플러스 추가 수입 150만 원 월 317만 원 이 정도면 생활 가능해요. 두 번째 사례, 10억 원 자산, 배당률 4%, 월 배당 약 335만 원, 세금 후. 이제 배당만으로 생활 가능해요. 세 번째 사례, 20억 원 자산, 배당률 3.5%, 월 배당 약 583만 원, 세금 후. 좀 더 여유 있는 생활. 네 번째 사례, 30억 원 자산, 배당률 3.5%,
월 배당 약 875만원 세금 후. 꽤 여유로워요. 다섯 번째 사례, 50억원 자산, 배당률 3.5%, 월 배당 약 1,458만원 세금 후. 정말 여유롭죠?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자산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월급 300만원에서 월 300만원씩 저축한다면 10억원 모으는데 약 30년 이상 걸려요.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니까 사실 4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당 투자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배당금세를 완전히 안 낼 순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ISA 계좌. 인더비조엘 세이빙즈 어카운트라고 불리는 이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투자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돼요. 배당금도 포함이에요. 세금 14% 플러스 지방세 1.4%를 안 낸다는 뜻이죠. 매년 새로 개설할 수 있으니까 가족 4명이면 연 8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금 공제를 받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으면 이미 세금을 뗀 상태인데 만약 당신의 총 소득이 낮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 환급. 근데 이건 번거롭고 대신 신용카드 소비 기록이나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배당금 지급이 없는 주식으로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ETF 중에는 배당금을 주지 않고 순수 성장만 노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술주 ETF. 배당금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팔 때 자본이득만 내면 돼요. 하지만 이건 배당금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 전략이에요. 배당 투자를 지금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비 외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50억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해요. 대신 먼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4만 원 배당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분산이에요. 한국 배당 ETF KODAV 50% 플러스 미국 배당 ETF SCHD 50%.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자동 배당 재투자. 받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다시 주식으로 사주는 거예요. 수수료도 덜 들고 귀찮지도 않아요. 네 번째는 ISA 계좌 활용. 장기 투자할 거라면 ISA 계좌부터 채워라는 말도 있을 정도? 세금을 안 내니까 같은 수익률도 더 크게 느껴져요. 다섯 번째는 배당금 추적. 엑셀이나 노트에 언제 얼마를 받았는가를 기록하세요. 그럼 자산이 점점 커지고 배당금도 커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여요. 동기부여가 돼요. 여섯 번째는 인내심. 배당 투자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최소 10년, 가능하면 20년 이상 보유해야 복리 효과가 나타나요. 배당 투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세 가지. 첫째, 초기 자금. 아무리 배당률이 좋아도 자산이 없으면 배당금도 없어요. 둘째, 인내심. 첫 5년, 10년은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꾸준히 모아야 해요. 셋째, 일관성. 한번 정한 포트폴리오를 흔들지 않는 거. 배당률 7%인 게 나왔다. 오고 자주 바꾸면 안 돼요. 배당 투자는 기다려주는 선생님이에요. 당신이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배당금이 자라나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요. 시작이 빠를수록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오늘 100만 원을 투자한 배당주가 10년 뒤에는 150만 원이 되고 20년 뒤에는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배당금은 그 과정에서 계속 당신 주머니로 들어와요. 이것이 배당 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결정해준 배당금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 뷰파인더였습니다.